안녕하세요. 아테나 나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 마음의 온도 조절이라는 주제로 감정 조절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을 적당하게 해야 하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는 에어컨 온도를 적절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차의 속도를 해야 된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조절입니다. 이 조절의 의미는 균형이 맞게 바로잡고 적당하게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추는 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체중을 적당하게 조절 못하면 건강을 상하게 되고, 또 차의 속도를 적당하게 맞추지 못하면 안전운전을 못해서 생명에 위험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 내 마음의 온도도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흥분하고 이래서 막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또 너무 가라앉아서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이것을 잘 조절해야 우리가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 조절이 중요한데, 내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게 뭘까? 감정을 조절하는 게 뭘까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감정을 그냥 억누르거나 참거나 또 티 안 내는 거, 이런 거를 감정 조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은 뭐냐?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상황에 맞도록.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것도 주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고, 또 내가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없는데, 신호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은 좋고 나쁨이 있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표현할 때 되도록 바람직한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면, 가장 첫 번째는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우리가 우리 인간 뇌의 기능이 생각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 뇌는 대뇌 심피지라고 하는데, 우리 뇌가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에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차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뇌가는 우리 생명 유지 활동을 하고, 변형계가 감정을 관장하는데요. 감정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대뇌 심피질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흥분되어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이러면 이 감정 뇌가 이 뇌 주도권을 가지고 막 행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심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심호흡이 바로 스스로 뇌를 안정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뇌에다 산소를 공급해주면 거기에 심호흡을 해서 뇌에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뇌파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막 이렇게 흥분되거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멈추고 그대로 막 행동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는 거죠. 불안하고 긴장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복식호흡이 있는데, 이 복식호흡은 한번 이 방법대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에다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부풀리는,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볼록하게 나온다는 느낌으로 배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해주시면 더 느낌이 새롭겠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심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감정 조절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머릿속의 생각이 마음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우리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다. 요 고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감정 조절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받습니다.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상황이나 이 일을 맡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넘어졌어요. 길 가다가 막 나 혼자 넘어졌어. 아우 창피해. 왜 나만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뭐 무릎도 다쳤는데 막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무릎 넘어지게 됐는데 이 정도 다친 게 정말 다행이구나. 다음부터 잘 조심하고 다녀야지. 그래서 그러면 그죠? 짜증도 낼 필요가 없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막 화낼 필요도 없고 다음에 조심해야지 이러면 또 이 상황을 잘 우리가 해석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지 우리 상황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이 지금 게임을 막 하다가 우리 친구가 숙제를 이제 해야지 하고 이제 다 게임 끄고 공부 좀 하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엄마가 너는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순간적으로 막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고 저렇게 잔소리부터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생각이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그 상황을 내가 매일 놀기만 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는. 그래서 내가 보기 싫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숙제를 하려고 게임을 중단한 거 게임을 그만둔 걸 우리 엄마가 모르시는구나. 그걸 알려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서운하고 억울하면 뭐예요? 막 엄마한테 대들면서 엄마는 왜 나 보지도 않고 잔소리부터 하냐고 막 이렇게 또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또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렇구나 내가 알려드리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엄마 제가 지금 공부하려고 이거 다 했어요. 다 중단하고 이제 숙제하려고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화낼 일도 없고 엄마하고 부딪힐 일도 없겠죠.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이 대단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감정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딱 스텝 1,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추고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 일어난 거지? 내 마음에서 지금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지? 이래서 이 감정을 잘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긴 거지?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예시 상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상황이 내가 학교에 간 사이 엄마께서 내 방을 청소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아끼는 물건을 말도 없이 버리신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내가 느낀 감정과 이 감정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리 학생들이 만약 엄마가 이랬다면 일단은 화가 날 거예요. 내 마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셨구나. 왜 그랬어?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 엄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네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그 아끼는 물건인데 그거 지금 엄마가 버려서 막 없어지거나 손상됐으면 어떡하지? 하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감정마다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이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 물건을 엄마가 나한테 말도 없이 버리셨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 그거를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이 예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엄마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그래요. 내가 내 물건인데 엄마께서 뭐 버리실 때는 나한테 좀 물어보고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방에는 잘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께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막 엄청 왜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걸 해? 이러면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또 엄마한테 아담맞고 서로가 감정만 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멈추고 감정이 일어난 이유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현을 할까? 그래서 그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엄마, 제가 방 청소 안 한 건 죄송한데요. 다음부터는 제가 청소 잘 할 테니까 이런 물건 뭐 버리고 이럴 때는 저한테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공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또 마음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거는 감정을 조절할 때 감정을 느끼는 대로 그냥 표현하지 말고 일단 멈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행동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감정 조절에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정 조절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즐겁게 이 감정 조절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 마음의 온도 조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